그래요. 자, 그 다음 45페이지. 나다움 어린이책 보급 논란과 학부모들의 반발,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배울 수 있는 어린이책. 얼마 전 초등학교 보급용 나다움 어린이책이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샀다. 이 책은 여가부 진선미 장관 재임 시절 추진한 사업이다. 여가부는 책 보급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 문화 사업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는 사업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키운다고 말한다. 여가부는 나다움 어린이책 출간 지원과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나다움 책장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나다움 어린이책을 본격 시행한 이정옥 여가부 장관도 나다움 어린이책 보급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일상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을 곁에 두고 학습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라며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가부는 학교를 선정하여 이 책을 독서 자료를 활용할 것을 시달하였다. 학교의 담당 교사는 이를 활용해 2020년 2학기 독서 지도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우수 활동 학교에 대하여는 11월 중 별도 시상할 예정이다라고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여가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에 보급하는 나다움 어린이책은 어떤 책인지 살펴보자. 이 책은 2018년 12월에 여가부와 롯데지주, 초록부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업무 협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다움 어린이책은 2019년에 134권, 2020년 65권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3,200권을 전국 한부모 가족 800가구에 전달하고 전국 10개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보급하였다. 그런데 나다움 어린이책 중 일부의 도서가 크게 문제가 됐다. 내용을 접한 학부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며 항의가 빗발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 제기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도대체 어떤 책이었을까? 어린이 책 중 약 10권가량이 성관계 그림과 동성애 암시와 미화, 성적 충동을 부추기는 조기성애와 경향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여가부가 내세운 다양성 존중이며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성인지 감수성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단 말인가? 나다움 어린이 책에 선정된 책 몇 권을 예로 들면 우리 가족 인권선언 시리즈를 들 수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 책이 동성애, 동성혼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리즈 중 엄마 인권선언은 엄마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림은 두 여성 커플이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동성 결혼이 권리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 이 책에는 엄마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행하다고 느낄 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권리, 이혼한 뒤에 하루 종일 아이를 보지 않아도 될 권리라고 썼다. 어린이들에게 이혼을 여성의 권리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아빠 인권선언, 딸 인권선언, 아들 인권선언도 마찬가지로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라는 내용으로 동성 커플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우리 가족 인권선언은 동성애적 관계, 동성혼의 권리를 그려낸 책이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책들을 봤는데요. 아주 그냥 쓰레기를 집합해서 넣어놓은 책인데 이런 책들을 분석하기 위해 돈 주고 샀다는 자체가 너무 돈이 아깝고, 근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아주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되는 부분 스티커로 이렇게 붙이는데 뭐 안 붙은 곳이 없어요. 네. 너무 문제가 심각하고, 근데 이런 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생들한테 읽히고 있다라는 게 문제고요. 자, 그리고 페미니스트 교사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적극적으로 이거 활용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내 자녀 학교 보내는데 뭐 새 학기 이제 되죠. 학년 올라가고 얻어 걸린 선생님이 급진 페미니스트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들, 이게 아이들, 아동 청소년들은요, 부모 말보다 선생님의 말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혼을 여성의 권리다? 이것뿐만 아니죠. 낙태가 여성의 권리다. 너희들은 성적 권리가 있어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수두룩한. 그래서 여건이 되시면요, 선생님들 가급적 그 대안학교 보내세요. 기독교 대안학교 아니면 홈스쿨, 어렵더라도. 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맞벌이
맞벌이 한 다음에 아이들 학원 뺑뺑이 돌리지 마시고요. 이건 제가 청소년 전공자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가급적 그냥 남편이 벌어오는 걸로 좀 경제적 규모를 맞추시고, 아니면 아이가 학교 가 있을 때 그 시간 뭔가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아이가 돌아온 다음에 아이를 붙잡고 좀 부모님들도 좀 교육을 하는, 아이들의 신앙 교육도 하고, 그리고 학원 보내는 거는 쉬워요. 쉬운데 결국 학원을 보낸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 학습을 해야지 배웁니다. 자습, 스스로자의 익힐습. 이 진짜 공부는요, 자기가 남들이 가르치는 게 공부가 아니라 자기가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 가는 동안 나 시간 있다. 부모님도 공부하세요. 애들 책 그대로 판매하잖아요. 가서 공부해서 학원 보낼 필요 없이 부모님이 가르치시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둘 있다. 그럼 뭐 학원비 요즘 얼마예요? 40에서 한 80, 100 이렇게 하나요? 네. 그 정도 할걸요? 네. 과외, 1인 과외는 한 과목 한 40만 원 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차라리 맞벌이 하는 것보다 한쪽이 자녀를 그렇게 양육을 하고, 부족한 건 요즘에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인강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이 혼자 공부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인강을 통한 학습 효율성이 어디서 높아지냐면요, 강사의 탁월함에 있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이 이 강의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가, 이 학업에 대한 그 의욕, 이거에 따라서 인터넷 강의의 효율성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논문들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런 방향을 좀 이렇게 부추겨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뭐 수학, 뭐 이런 거, 국어 이런 건 상관없는데, 뭐 사회, 역사 이런 데서는 또 이상한 내용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모님도 함께 들으면서 좀 모니터링 해주고,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정말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성장할 때까지 부모님들이 그렇게 좀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자녀들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코람데오닷컴 이 발행인이신 김대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는 시간들이다. 이 시간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성화를 말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대로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들을 대신해서 이 자녀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는 것, 이거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다 들여서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이에요. 그래서 좀 이거를 통해서 이 세상이 망가져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좀 더 탄탄한 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참 하여튼 네, 여러분들 그냥 들은 거 뭐 잘 알아서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이쪽 세계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절대 자녀들 공경 안 보낼 겁니다. 네, 지금도 제 아내랑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 어쨌든 좀 이제 넘어갑시다. 읽어주세요. 무분별한 성교육 도서 재미있다고? 또 다른 책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인데 부모의 성관계를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수위가 지나치게 외설적이었다. 이 책에는 엄마에게 가슴이 있고 다리 사이에 좁은 길이 있어. 그 길을 질이라고 해. 아빠 다리 사이에는 곤봉처럼 생긴 고추가 있어. 고환이라고 하는 주머니도 달려있지. 아빠 고추가 커지면서 번쩍 솟아올라. 두 사람은 질에 넣고 싶어져. 재미있거든. 이런 내용과 부모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카도시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걸 놓고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설명에 따라서 이거 천지 차이입니다. 네. 아무리 건전한 그냥 다 옷 입고 있는 그 일러스트를 갖고도 어떻게 말로 풀어내냐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 그 일러스트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내용도 보면은 재밌거든.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같이 또래 친구 있는 뭐 모방심리 아니고 재밌대. 뭔가 해볼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내용도 문제고 일러스트도 문제고. 그런데 이 내용을 듣고요.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나다움 어린이 책들을 반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저쪽 진영에서도 뭐 이런 저런 페미 진영에서나 이쪽 진영 뭐 여러 가지 또 뭐 해명이나 이런 것도 내놨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제 아내의 지인들 중에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책을 사다가 자기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너무 좋았다. 이렇게 약간 반발심.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근데 한 가지 만약 이제 그 크리스찬들이 성경적 가치관하고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부모의 신앙 가치관에 따라서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책이 이런 책들이라서 사실 적절치는 않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이 시대가. 교회도 그렇고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략하기가 좋은 거예요. 자, 이단들이 누구를 공략하죠? 뭐 신학생들을 공략하나요? 막 되게 막 교리적으로 철저하게 아는 사람 공략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성경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네,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크리스찬 부모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크리스찬 부모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미 세상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성회화를 겪습니다. 네. 너무 심해요. 네, 가족적 성애와 문화적 성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거룩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막 음담패설도 하고 욕도 하고 그리고 뭐 아빠들은 뭐 안 좋은 것도 보고 엄마 아이들을 옆에 앉혀놓고 보는. 네, 그렇죠. 된다고 하는. 그리고 아빠가 있어요. 자기가 있으니까 네. 교육 차원에서. 어머. 그렇게 말하는. 네, 그리고 뭐 엄마 아빠들도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 네, 엄마 아빠들은 또 외도도 하고 이런 것도 애들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 또 가족 친척 중에 뭐 누가 이혼했네, 누가 뭐 바람 폈네, 뭐 어떤데 다 듣고 압니다. 애들이 말로 표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미 그래서 가족 안에서 성회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문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성회화가 또 이루어지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성회화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교회 안 성도들도 좀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가볍게.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책에 실린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 단체들의 맹렬한 항의로 문제가 된 도서는 회수 결정이 됐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사업 중단 결정을 하였다. 생각해보자. 초등학생들에게 성관계는 재미있거든 이라는 표현은 지나친 성적 호기심 자극과 어린이들의 미성숙한 개체에 개입하는 행태였다. 어린이들에게 성 정체성 혼란과 성별 차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성교육 도서다. 여가부는 다양성을 내세우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평등 도서라는 이름으로 책 보급을 하지만 이는 국가기관이 초등학생 성교육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위험한 처사다. 어린이 성교육은 건강한 남자, 건강한 여자로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성을 알아가도록 교육 방식이 바람직하다. 여가부는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는 것이라 늘 주장한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왜 버려야 하는가? 그것은 고정관념도 아닐 뿐더러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포기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어린이 성교육은 책임있는 행동과 예의, 상식 선상에서 가르쳐야 한다. 어린이들의 조기 성애와는 위험하고 부작용을 초래한다.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 교육이다. 어린이들은 국가의 미래이며 교육 문제는 그래서 중요한 일이다. 학부모들의 항의로 문제가 된 도서는 회수됐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라는 이유로 다양성을 앞세운 성별 고정관념, 즉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을 없애는 일에 왜 그토록 매달리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여가부가 아닐 수 없다. 네, 그래서 이것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정책적으로 예산을 뺏어야 됩니다. 네, 그냥 외부에서 시위한다고 물론 해야죠. 근데 근본적으로 없애려면요, 이 정책상으로 그렇죠 돈줄을 끊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돈 갖다 다 돈짓거리예요. 네. 그래서 이 정책, 청소년 관련된 정책할 때 우리 청소년 학도들이 가장 집행하는 예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이 과연 이 사업들이 타당한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다 이것을 좀 이렇게 몰아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에도 지금 거의 PC주의적인 절대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못 건들 겁니다. 무슨 3조? 33조 맞나요? 30할 때 1, 2조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이게 동네 뭐 개 이름도 아니고 네. 네, 어마어마한 이런 예산들이 여기다 흘러간다는 자체가 사실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이대로 가면은 일단 당분간 어느 정도 이것이 이 찰랑거리기까지 이것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끝을 찍어야지 이제 다시 회귀가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부작용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강사들도 이렇게 계속 지원을 막 전폭적으로 해주잖아요. 심지어 이런 스크린 또 미니 빔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줄 정도고 무료로 교육 다 해주지 강의로 나가지 이러니까 그냥 강사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지원을 해가지고 또 그쪽으로 뛰어들고 교육받고 그러고 네, 우리 하여튼 주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49페이지 읽어주세요. 초등교사 페미니스트 모임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가 21세기형 교육이라고 초등학생부터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라는 취지로 페미니스트 교사 모임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초등 젠더 교육 연구회 아웃박스는 2017년에 생겨난 초등교사 페미니스트 모임이다. 아웃박스는 여자답게 남자답게라는 성 고정관념의 박스, 즉 상자에서 벗어나자는 뜻이다. 페미니스트 교사들은 학생들의 일상 속 성 고정관념을 알아차리고 성차별적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젠더 감수성을 높이도록 가르친다. 페미니스트 교사 모임은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 중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성평등 보육하는 교사 모임 아웃박스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젠더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 젠더 연구회 교사들은 초등생의 성 고정관념을 깨는 젠더 감수성 수업을 열성적으로 실시한다. 예컨대 TV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유튜브, 인터넷 등은 성차별을 생산하므로 미디어 콘텐츠 분별력과 비판 능력을 키운다고 한다. 이런 교육을 통해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가르치며 이것을 21세기형 교육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이런 수업을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라고 한다. 초등 젠더 연구회는 초등생들에게 카카오톡 이모티콘 속의 성차별 찾기를 시킨다. 또 유튜브 인기 동영상 상어가족 노래에서 성 고정관념 요소 발견하기를 한다. 예컨대 상어가족 가사, 어여쁜 엄마 상어, 힘이 센 아빠 상어. 가사는 성 고정관념이 숨어있다는 수업을 한다. 아이돌 대중가요 가사에서도 성차별 골라내기를 하며 가사 중 여자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남자라서 애써 눈물을 삼키죠 등의 가사를 예시로 들며 초등학생들을 교육한다. 페미니스트 교사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왜 이토록 성 고정관념, 성차별에 주력을 하는 것일까? 이는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 깊이 심취한 결과 인간의 타고난 본성인 남자다움, 여자다움은 성별 고정관념이라는 왜곡된 관점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자다움을 폭력적, 부정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성장하면서 행동, 놀이, 관심사가 다르다. 이는 당연하고 가장 본질적인 성 차이다. 그럼에도 여자답게, 남자답게는 성별 고정관념이며 남녀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개념을 초등학생들에게 주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교육 방식이다. 성인지 감수성을 높인다면서 오히려 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행위다. 초등학생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젝트.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이미 2013년부터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현재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과거 여성계는 젠더 감수성으로 썼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1990년 개소한 단체로 초대 소장은 현재 국가인권위원장인 최영애 씨로 전국에 170개소를 운영 중이다. 전체 상담원은 약 1,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2013년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아 3년간 젠더 감수성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의 목적은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젠더 감수성 함양과 공동체성 돌아보기라는 프로젝트였다. 상담소는 성폭력은 젠더 문제라고 규정하였다. 교육 내용 중 일부다. 여성다움이라는 가치 안에서 성장해온 여성들은 자신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교, 달래기, 외면과 같은 수동적인 방식으로 외부의 공격에 대응합니다. 이때 여성다움은 순응, 겸손함, 온화함과 같은 젠더 고정관념은 여성에 대한 혐오로도 이어집니다.
상당수는 이런 이유를 들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여성 단체들이 이 여성 혐오적이에요. 근데 여성들을 뭐 자기네들 뭐 원더우먼 막 이런 것들을 뭐 걸크러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걸 모형처럼 하는데 실제로 뭐 여성들이 이렇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위협받는다면 여성들이 뭘 하라고 해야 돼요? 뭐 운동해라. 뭐 예를 들어서 전국 그럼 뭐 호신술. 그렇죠 호신술 이런 것들 뭐 장려 전체 뭐 이런 거 한다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예산을 좀 예. 그래서 뭐 여성의 그런 그렇죠. 예. 뭐 정신 건강 및 신체 단련을 위한 뭐 이런 거 뭐 그래요. 뭐 그런 거 괜찮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다들 딸도 갖고 있고 그죠? 네, 딸 키우고 있고 저도 이제 딸 둘 있으니까 저는 얘들 어렸을 때부터 주짓수를 좀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네. 엎어치게. 네, 엎어치기 이렇게 나중에 할 수 있게. 근데 뭐 그런 걸 한다. 뭐 그건 괜찮아요. 근데 스스로들을 이렇게 자신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우리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니까 앞뒤가 이 페미니즘 공부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도. 자, 나가며 읽어주세요. 나가며 성인지 감수성은 젠더 페미니즘 이데올로기. 이상으로 한국 사회로 휘감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 현상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요즘 대학교의 교양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교육의 전제는 여성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가부장적 규범 제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한 성 역할에 둔다. 이는 남성은 강자, 여성은 약자라는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와 동일한 구도다. 성인지 감수성의 본질은 페미니즘 운동의 확장판이다. 한 해 31조 이상 예산 편성된 성인지 예산 제도는 1절에서 말했듯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유엔 여성 대회에서 채택한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 정책이었다. 31조가 넘는 성인지 예산만 하더라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양성평등하게 쓰이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9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이다. 조사 대상은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연구, 토론, 자문연구원과 교수 및 여성정책 연구 및 활동가들이다. 여러 가지 질문 중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주의 적정성이었다. 응답자 중 남성 41.7%는 대상 사업수가 너무 많다가 가장 높았다. 또 응답자들은 성인지 예산 제도가 여가부의 재량권이 강화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지 감수성의 습격은 급기야 정당의 강령에까지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당 개정 강령에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을 삽입하였다. 성인지 감수성은 개개인이 지켜야 할 마음가짐이자 예의의 차원인데 법정 판결로 정당의 강령으로 삼는 세상이 됐다. 게다가 성인지 감수성은 문화계를 강타하고 있다. 웹툰계, 아이돌 가수의 뮤직비디오에서 연출하는 코스튬을 두고 사사건건 성인지 감수성 잣대로 논란을 양상하고 있다. 페미니스트 세력은 웹툰의 여성 혐오 표현, 몸매를 부각한 의상 등을 곤란해 항의를 하며 연재 중단이나 해당 장면의 수정을 요구한다. 또 남자방은 운동기구로 가득한 방이지만 여자방은 핑크빛 물건들로 아기자기하게 묘사한 웹툰에 대해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며 항의한다. 드라마, 예능, 영화계도 비켜나지 못한다. 여성 주연 배우는 변함없이 남자 배우와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는 젠더 고정관념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한다. 사람은 저마다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며 다차원적인 상관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어떤 특정 가치가 군림할 수는 없다. 하나의 불평등을 또 다른 불평등으로 상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황과 맥락을 무시한 특정 가치가 지배할 수는 없다.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오히려 발언의 자유,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영의 정신을 제한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여성계의 성인지 개념의 과도한 사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데올로기의 노예는 위험하다. 성인지 만능 시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결국 성인지 감수성도 젠더 페미니즘 전쟁의 새로운 전략일 뿐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여성들 보면 남자 방은 운동기구로 가득한 방이지만 남자 방은 운동기구로 가득하면 안 되나요? 네. 여자들은 핑크빛 물건. 뭐 자기 마음이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뭐 비춰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뭐 본인들 방이 그렇지 않은 거를 왜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켜야 됩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고 항의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페미니스트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감수성이 낮아요. 네, 그냥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감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을 이해하는 감수성도 낮고요. 같은 여성 동료들을 이해하는 감수성도 낮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런 감수성 없음을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PC주의적인 게 자신들이 이제 소수고 약자이기 때문에
거기다 정치적인 힘을 부과해가지고 좀 이 이론들을 좀 펼쳐가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현재 이 페미니즘으로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다라는 거하고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도 이것들이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굉장히 급진적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분들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은 이거 대비 안 하면은 동성애 문제보다도 이 페미니즘 문제가 더 많은 속을 썩일 겁니다. 그리고 요즘 그 드라마도 보면요, 아주 그냥 동성애 코드가 꼭 들어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이제 뭐 아침이든 뭐 점심이든 뭐 저녁이든 뭐 새벽이든 이제 아이들 이렇게 들쳐안고 있으면서 이제 가끔씩이 아니라 이제 좀 되게 드라마들 이전 했던 거를 중간중간 봅니다. 보면은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 젠더 페미니즘은 꼭 들어가 있고 동성애 코드도 꼭 들어가 있습니다. 뭐 게이 커플 나오고 레즈비언 나오고 뭐 해외 드라마는 뭐 이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동성애에 익숙한 그리고 페미니즘적인 사고에 익숙한 아이들이 이제 길러질 거고요. 이 아이들은 필연적으로 미래 세대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자신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 갖고 나름대로 본인의 자녀, 교회 생각하기 전에 본인 자녀, 이거 누가 얘기해요. 네. 본인 자녀가 그럴 줄 몰랐다. 이 얘기 제가 이번 주에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 자녀, 신앙교육을 했는데 성에 있어서 이럴 줄 몰랐다. 성교육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본인 자녀 먼저 챙기시고 그 다음에 교회들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이웃교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만 이거 잘 해도요. 네. 우리가 옆교회들까지만 잘 챙겨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좀 덮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해 놓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저쪽에서 무료로 아동센터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런 펀딩을 마련하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뭐 교통비라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죠. 하여튼 이 세상 또 주님이 주관하시니 우리가 그거 믿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은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주셔서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또 깨달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함만을 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하옵시고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나아가야 될 필드와 또 쓰임받아야 될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이 지혜롭게 잘 준비함을 통해서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준비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